희망을 주다가 쭉 빼버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사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월요일이나 하락장 때보다 더 힘이 빠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지난주 목요일 그리고 월요일 보면서 네네. 제가 이제 고민했었던 부분들은 하나는 좀 풀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아 어떤 거였죠? 이제 그게 제가 지난달에도 출연했을 때 그렇고 계속 수급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더운 기간에 좀 싸게 살 기회 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불편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적어도 그걸로 인해서 상승했었던 부분들은 거의 다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거의 다 반납을 했어요. 그 얘기는 이제 그 과부하 걸려가지고 네. 과한 매수로 인해 가지고 올랐었던 것만큼 되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하고 다른 거 하나는 뭐냐면 그때는 레버리지 ETF가 없을 때였기 때문에 네네. 레버리지 ETF의 그 노이즈는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네. 지금은 여전히 자산으로 봤을 때 10조 원대의 네. 잔고가 있잖아요. 전자닉스 네. 합치면은 그런 그 변동성은 좀 남아 있을 수 있다. 네. 그런데 과하게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꺼졌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펀더멘탈의 이상만 없다면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가열은 덜었다. 네. 전제 하에서 사실은 이번 주 초부터 저는 예정대로 이제 바이 쪽으로 이제 서서히 방향을 반도체 바이. 잡고 잡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세게 출발했잖아요. 네네네. 세게 출발했는데 그 고점대가 대부분 다 저항선이에요. 그렇죠. 그죠? 전자닉스 네. 다 저항선이었었기 때문에 그걸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어차피 오늘 밤,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구글 네. 실적 발표 시작하면서 이제 하이퍼 스케일러들 실적하고 포워드 가이던스 및 캐펙스 관련된 게 네. 나올 거잖아요. 현금 흐름도. 그럼 그걸 다 검증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올라가는 게 확신을 갖고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좀 의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구경이 좀 많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부터는 검증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 같다. 네. 그래서 부정적이기보다는 개인적으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여기서 나 못하겠어 하고 손들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하나하나씩 뭐 구글이 서프라이즈 나온다고 해서 거기에 흥분해서 막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 확인을 할 것 같다.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거 너무 급하게 보실 필요 없이 오늘부터는 차분하게 좀 메모하면서 네. 펀더멘탈에 대한 검증을 좀 해볼 시간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오늘 하루는 그냥 열심히 네. 지켜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급의 불편함, 과열을 덜었다는데 의미를 두고 계신 이사님의 말씀 들어봤고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수급의 불편함이 안 끝났습니다. 계속 악몽처럼 잡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상황들이고 네. 이거 안 끝납니다. 쉽게 안 끝납니다. 아마 그러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네.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그게 계속 붙잡고 흔들어 가면서 그거 유도하면서 오늘 외국인들 죄송합니다. 네. 외국인들이 한 일을 보게 되면 네. 주식은 계속 사요. 사는데 선물 매수하다가 딱 1시, 2시부터 매도로 바꾸기 시작하면서 주식으로 선물로 찍어 누리고 레버리지 확 죽여버리고 거기다가 자기들은 주식을 더 샀습니다. 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결론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바로 가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한때는 올라오면서 줄였던 게 있다 보니까 지금은 환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 쪽에서 담기 좋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만만하게 안 둡니다. 그냥 오늘같이 한번 확 죽였다가 또 밑에서 그냥 가만 대놓고 있으면은 다 던지더라고요. 아이고 더러워서 못하겠네 막 던지는 거 이것들 쭉 받아다가 그런 쪽에서 내일은 뭐 어떻게 될까요? 내일 같은 날은 또 이제 보니까 또 장중에 그거 나오더라고요. 뭐 유가가 85달러 넘었다. 네. 뭐 또 이란이 한 대 때리고 미국이 또 때리고 뭐 이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유가 따라서 유가 때문에 그랬대요. 게다가 또 보니까 ADR이 뭐 장중에 시간으로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5%대까지 넘다 보니까 아니 어제 10몇 프로 올라갔다가 네. 5% 빠졌으면 7% 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보합이에요. 네, 이거는 그냥 레버리지 죽이기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이거와 같이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V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변동성이 떨어져야 돼요 지금은요. 네. 그걸 떨어지기 위해서 외국인 입장 쪽에서는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변동성을 보시면 떨어뜨리기 위해서. 네. 오늘 그러다 보니까 아까 3% 가까이 하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80대 중반이에요. 이거 아직 한참 남았네요. 그러니까 보면은 한번 이제 저희 V코스피가 지난주에 98인가까지 간 거 아시죠? 네. 한나라의 증시가 네. 변동수익 98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갭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한 60, 70대. 그러니까 80대 밑으로 가서 60, 70대까지 가야
시장이 반등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야 한 7,500선 이상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거기에 이어가는 과정 쪽에서 뭐 정부가 어떤 역할이나 레버리지에 대해서 뭐 손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 소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요. 그것까지 기다리면서 말려 죽이는 거죠. 이러다 다 죽어버려요,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더 지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들 있는 건 알겠는데 너무나도 자주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네. 이런 때는 그냥 좀 비는 피해가라고 주식 비중 줄였다가 나중에 시장 안정화되면 들어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냥 버티면서 가는 게 맞을까요? 여기서 줄이라고요. 여기서는 네. 여기서 줄였다가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오르면 누르고요. 네. 밑에선 또 땡기고 이거 나올 것 같습니다. 거의 요 안쪽에서 그런 상황 쪽에서 변화를 보게 되면 이거 뭐 예, 그러니까 저희한테 네. 단타를 하라고 유도를 하는 빨리 해 결정을 유도를 하는 이런 시장일 수밖에 없고요. 요즘 앵커님 어떻게 매매하세요? 이런 험난한 시장 진짜 궁금해요.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지켜보는 거죠. 아 그냥 바이앤 홀드로 가십니까? 아니면 캐시앤 홀드로 가십니까? 점점 현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 잘하시네요.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다 레버리지 벌컥 그러지 마시고요. 예. 대표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대로 계속 가지고 계신가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아 제 장기 계좌는 네. 6월 말 이후로 열어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 두려워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저 잔고는 그 위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열었다가 무슨 또 이렇게 마음의 쇼킹을 열면은 또 되게 심리적으로 또 매매 타격을 받을까봐 일부러 안 여시는 건가요? 그럼 저 그럴 것 같아요. 네. 와씨, 야씨 그러면서 네. 안 되겠다. 무슨 요즘 강한 종목들 있죠. 그것 갖다가 막 계속 이거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단타만 해서 어떻게든 그거 벌어내려고 하다가 잘못하다가 또 뒤통수 맞고 이럴 것 같아서 그냥 안 보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아마 그 시장에서 말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6,500 미치나 뭐 6,000선 깰 만한 상황들도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계속 그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을 줄여가는 과정 쪽으로 해석하시는 게 더 맞지. 이거 버티셔야 됩니다. 그냥 계속 버텨내고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펀더멘탈이 부각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저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시장에서 봐야겠죠. 근데 그건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추세 저항 때 안착해서 툭 하고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리될 것도 정리됐고 그다음에 좀 가벼워지겠죠. 근데 그게 아직은 정신 사납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사님 아까 이제 반도체를 이제 바이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요즘에 개인들 그 수급을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기는 사는 것 같은데 문제는 본체를 안 사고 레버리지랑 인버스만 거의 거래대금 상위에 다 찍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투자 심리사 손실 만회하려면은 레버리지 베팅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겠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10조 원이 넘는 레버리지 ETF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항상 상수로 끌고 다닐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검증의 시간이라는 건 말을 굉장히 순화시켜서 얘기한 거지. 네. 그게 상방의 검증만 되는 게 아니라 하방의 검증도 무서운 가능성이 이야기죠. 있기 네. 때문에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AI 투자라든지 이 사이클을 놓고 봤었을 때 이 투자와 관련돼 가지고 당장에 지금 노이즈가 될 만한 것들은 아직까지 보인 건 없어요. 그냥 뉴스 나왔던 것들이 순간적으로 놀래게 한 것들은 네. 있었지만 결과값으로 봤을 때는 지금 투자가 지체가 되거나 아니면은 투자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외부 변수가 발생이 돼서 쇼크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돼 예를 들어서 뭐 오라클 같은 데가 현금이 말라가지고 우리 더 이상 네. 장사 못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손을 든다든지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방 산업의 수요는 여전히 꾸준하고 칩 가격이 나쁠 리는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차트를 제가 하나 갖고 온 게 있는데 그걸 좀 보실까요? 네. 요거 제가 주말 안에 PPT 작성할 때 정리해가지고 제 고객님들한테 다 네. 보내드리고 월요일부터 매수 들어갔던 건데 제가 6월 한 달 내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상승하고 나머지 다 빠지는 수급이 되게 불편하다고 그랬었어요. 그거는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나스닥 대비로 봤을 땐 너무 작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서 60%가 전자하고 닉스잖아요. 거기에다 전자, 닉스 플러스 애들까지 붙이면 네. 또 이게 더 늘잖아요. 그럼 70% 물산 가까이 뭐 뭐 되죠. 네. 여기에다가 레버리지 ETF 상장을 시켜버리면 전체 거래대금의 85%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ETF를 상장을 시키게 되면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된 거냐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한민국 연못이란 작은 네. 공간에 고래가 살고 있는데 하나를 더 갖다 붙여놓은 거죠.
그럼 하나를 더 갖다 붙여놓게 되면 이게 이제 흔들어 버린다는 얘기는 굳이 비유를 말씀을 드리면 연못 안에는 먹이가 있어요. 이건 유동성 네. 수급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수급을 다 흡수해 버리면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 죽죠. 네. 말라 죽었기 때문에 주가가 다 폭락을 했던 거예요. 지금 5월 달에 코스닥 박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섹터가 6월 달에 다 박살났습니다. 다 죽어버렸는데 문제는 그 다 죽어버린 상태에서 계속해서 먹이가 공급이 된다면 네. 고래라도 먹고 사는데 네. 다 말라 죽어버렸다는 얘기는 물이 부패하잖아요. 그 얘기는 시장에 대한 신뢰가 네. 상실된 상태니까 돈이 안 들어오죠. 돈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은 수급 때문에 뭔가 약간의 노이즈만 나오면 되감겨 버리면서 급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전자닉스를 6월 달 내내 쫓아가지 마라. 네. 불편하다. 더운 기간에 살 기회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근데 그거를 갖다 차트로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지금 4월 말에 보시면 23만 원 전후에 있었습니다. 네. 삼성전자. 근데 레버리지 ETF 상장할 겁니다 하니까 주가가 갑자기 튀어버려요. 네. 그래서 27만 원대에서 와서 기어요. 네. 27만 원에서 29만 원 상단으로 해서 기다가 5월 달이었죠, 저게. 5월 달이고 5월 27일 날 상장되고요. 상장하고 나서 하루 이틀 뭐 그냥 잠깐 올라다 빠지고 나서 바로 38만 원까지 갑니다. 38만 원까지 갔다가 6월 초에 장 빠질 때 같이 빠졌다가 다시 또. 여기서 다시 뭘 가지고 잡아먹냐면은 마지막까지 버텼던 휴머노이드 쪽이라든지 여타 섹터들 수급을 다시 잡아먹으면서 아, 왜냐하면 지금 복구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실적이 좋고 주도주. 2배 레버리지 그러니까 한 방에 2배니까 네.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수급이 붙어가지고 한 번 더 고점을 만들고 빠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빠질 때 빠진 원인은 이제 반도체 노이즈, 뭐 네. 하이퍼스케일러들 노이즈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빠진 거잖아요. 근데 수급이 없잖아요. 그냥 다이렉트로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불편한 수급에 의해 가지고 과부하가 걸렸던 그 가격대는 네. 27만 원 이상은 무조건 과부하가 걸렸었고 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 23만 원대가 레버리지 ETF 얘기 나오기 전에 상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면 23만 원대도 되는데 주가가 월요일 날 24만 4천 원, 3천 원. 뭐 그 정도 왔으면은 이제 제가 그 가격선을 샀기에 더 빠졌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매입한 단가가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선까지 빠졌다고 한다면은 과부하 걸린 건 얼추 끝난 거 아니냐. 물론 변동성은 있고 그것 때문에 역감마가 한 번 더 걸리면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는 복원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김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가지고 노는데 마냥 작사를 내지는 못해요. 자기들도 어차피 지금 보면 수급을 채우려고 하는 것 같고 외국인들 매매 패턴 보시면 7천 밑에서는 적극적인 매매 별로 없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도 매도가 한 2조 원 가까이 팔기는 했는데 선물을 막판에 종가에 다 감았어요. 네. 그래서 거의 2조 원 가까이 또 선물은 또 순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 자체로 보면은 외국인들은 7천 언더에서는 중립적인 스탠스였고 6,500 빠지면서는 오히려 사는 매수. 스탠스였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걸 근거로 해가지고 전자 쪽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코스닥 얘기니까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 말씀드릴 필요는 네. 없고 코스피 일봉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일봉에도 제가 그림을 그려놨었는데 여기에 지금 표시가 안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대충 5천선, 네. 5천선이 아니라 저기 그 5월 말 네. 이 레버리지 ETF 상장되고 뭐 해가지고 오르기 전 지수대가 있거든요. 그 지수대가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게 7천 전후예요. 6,900선 정도 네. 됩니다. 6,900선 정도 되고요. 월봉으로 이제 보니까 이 옆에서 세 개가 겹쳐 있고 마지막 게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만 이 상단을 두 개를 갖다 연결을 시켜 보니까 여기가 6천대가 6,186 정도, 그러니까 6,200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수상으로도 그렇고 이제 어떤 펀더멘탈 상의 쇼크라는 거는 AI의 노이즈만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 얼추 바닥권 들어온 것 같다. 받을 조정들은 다 받았다. 소화는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 실적 나오고 뭐 나오고 전자 나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구글이 실적 좋고 캐펙스 더 늘립니다 해가지고 서프라이즈가 되진 않을 거예요. 다 확인하려고 들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기간 동안에 출렁출렁할 때 이용해서 AI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노이즈만 없다면은 지금은 파는 쪽보다는 조금씩 조심스럽게 이제 담아볼 때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사실 5월, 6월 달 특히 6월 달 한 달이 너무 힘들었는데 네. 개인적으로 안 산다고. 네. 근데 이제 현금 들고 버티는 거 되게 힘들었는데 힘든 게 그냥 갖고 있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구박을 엄청 받았어요. 현금 들고 뭐 하냐는 소리. 왜 안 사냐고. 그렇죠. 가는데
근데 이제는 좀 거꾸로 담아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휴먼 인덱스라고 그러죠. 왜 그런 거. 그렇게 사고 싶어 하시고 35만 원, 6만 원대에서 사자 하셨던 분들이 막상 이 가격 오니까 못 사겠다고들.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거꾸로 보면은 포모에 의해서 과열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네. 그게 다 빠진 상태란 얘기죠. 요즘에 그래서 포모 말고 조모라고 막 이야기 나오잖아요. 조모가 뭔가요? 예. 그 포모의 반대 용어로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 그냥 조이 오브 모먼. 네. 조이 오브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조이 오브 미싱 아웃. 조이 오브 미싱 아웃. 빠지는 걸 즐기자. 남들 참여하지 않는 걸 즐기자. 그러니까 뭐 이런 용어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좀 오히려 이제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느냐. 물론 여기서 AI와 관련해서 쇼킹한 사건이 나오면 또 달라질 수 있지만 네. 적어도 지금 이 시간까지 나온 뉴스에는 그런 거 없다. 음,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이번 주 초부터는 지금 좀 담아가는 쪽으로. 근데 쫓아가지 말라고 했던 거는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하게 출발한 걸 보니까 곧 저항선에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계속 치고받고 하는데 이게 강하게 돌파라면 뭔가가 있는 건데 내일 새벽 구글 실적 나오는데 구글도 지금 노이즈 있잖아요. 제미나이 뭐 별 볼 일 없대더라고요. 네, 뭐 3.6 뭐 별로였다. 그러니까 또 루머도 돌았잖아요. 지금 투자 줄인다는 말이 있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장중에 또 그런 말까지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좀 밀렸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였는데 저는 어쨌든 그 변화만 없다면은 지금은 좀 피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열이 좀 충분히 잦아들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됐는데요. 앞서서 제가 첫 질문 드렸을 때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 정말 웃음기를 빼고 오늘 굉장히 비장한 얼굴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저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 아 그래요? 네, 지금 그래서 몸이 안 시장이 좋아서 진짜 그래, 지금?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우리 대표님을 보면서 또 네. 한번 해봤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네. 또 감기약을 탁 털어먹고 왔더니 좀 약간 몽롱해서 왜 이렇게 미인이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나 지금 미치겠어요 지금. 네. 감기약 예. 그래서 지금 좀 어려운 시장인데 조금 희망을 줄 만한 그런 이슈들을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이거를 살펴볼까요? 지금 갖고 오신 게 월가의 암살자 이야기가 네. 있더라고요. 공매도의 투자자라고 하던데 그분이 국내 시장에서 기업을 찾고 있다. 공매도 기업을 찾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행동주의 투자 기회를 찾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 우리나라에 오면 본인이 역으로 당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국장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분들이 오셔서 네. 예, 성과를 내고 국가를 가는지 한번 보고 가셔야지. 이제. 예, K 증시 쉽게 보셨다가 뭐 돈 갖고 뭐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다가 일단 잘 아시기를 기원을 하면서 네. 일단 내용들 보게 되면요. 어쌔신이라고 혹시 이거 그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아시죠? 뭐 어쌔신 크리드. 예. 그 닌자 어쌔신도 있었잖아요. B가 주연으로 나왔던 거. 네. 아이고 깜짝이야. 예, 언제적 영화를 예 그렇습니다. 근데 좀 보자마자 그거에서 막 오 게임 생각했다가 일단 이분이 파미 콰디르 예라고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게 공매도 전문 펀드의 리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관상을 봐도 참 세게 생기셨어요. 네, 그래서 참 대차게 하시겠구나라는 쪽에서 이게 언제 유명해졌냐면 예전에 분식회계 관련된 쪽에서 캐나다 제약업체 약값 폭리했던 거 하여튼 날리고 그리고 또 핀테크 기업 와이어카드 관련돼서 분식회계 날리고 그러다 보니까 몇 차례에서 예리하게 한번 또 파헤쳤다라는 쪽에서 넷플릭스 뭐 드라마도 있는데 요거 인더스트리 혹시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HBO는 미디어의 명가죠. 네. 여기서 나오는 실제 모델이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쪽인데 이분이 이제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공매도를 접었습니다. 한국 시장은 롱에 베팅한다고 하시네요. 그런 쪽에서 기존에 공매도 전용 펀드 정리했고 한국에 와서 딱 사무소 차렸고 거기서 인력 채용해서 이제 새벽 2시부터 한국 기업들의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런데 저희는 네. 새벽 2시 노노노 아침 8시부터 국장 보죠. 끝나고 나서 또 미장 봅니다. 저희는 뭐 20시간씩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만만치 않습니다. 헤라지가 못하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롱으로 들어오겠다라고 하는데 롱의 배경이 행동주의 투자자 쪽으로서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변화가 그래서 지배구조 개선에 거대한 기회가 온다라는 쪽으로 해서 이거를 좀 흔들어서 네. 이제 롱의 가치까지 아마 분명히 그런 거 들어올 거예요. 이제 하반기까지 해서 좀 지금 딱 보니까 코스닥부터 중소주 그냥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많이 망가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신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싼 종목들 널렸네라고 해서 요즘에 보니까 미국의 사모펀드 중에서 미리 캐피탈 아, 예, 이 회사도 한 작년인가 들어와서 종목들 쭉쭉 들어오다가 최근에 액션 취한 것 중에 하나가 가비아라는 회사를 네, 항상 을이 아니고 갑이에요. 답이에요. 네, 가비아 이 회사를 성공했나요? 그러면? 지금 공개 매수 들어갔는데 네. 지금 최대 주주 측하고 마찰이 있어서 왜냐면 자회사가 KINX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거 지분까지 합치면 거의 헐값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붙어가는 과정들이다 보니까 그거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회사들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쪽에서 뭔가 이제 점점점 확산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요게 아마 하반기에 그러면 이런 쪽으로 지금 중소형주 초토화돼 있는데 이런 쪽에서 하나씩 둘씩 뭐가 던져지기 시작하면서 수급의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하나의 시장에서 중소형주 중심의 뭔가 또 하나 랠리를 펼칠 수 있는 하나 이런 게 테마가 될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런 쪽에서 일단은 봐야겠다 쪽인데 일단 얘기는 저평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저평가다. 라는 쪽에서 뭐 이건 다 하는 얘기죠. 외국인들이 와서 하는 얘기. 근데 여기서 지금 정부가 좀 그래도 주식 쪽에 우호한 것 같고 그래서 뭔가를 불씨를 지피겠다라는 쪽들인데 이런 게 무서워요. 공매도 노하우의 재활용. 그러니까 공매도는 뭔가 주가는 올라 있는데 좀 안 좋은 걸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 빠져 있는데 올릴 만한 요인을 찾는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원래 공매도 표적을 할 때 활용했던 게 지배구조 안 좋으면 이거 공매도 쳤는데 이제는 공매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회사에 투자해서 지배구조를 개선시키겠다. 그런 이런 쪽들이겠죠. 전략이군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씩 둘씩 들어온다는 거는 그만큼 반대로 보게 되면 한국 증시가 많이 빠져 있구나. 라는 쪽에 대한 것도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한국 중소형주를 우선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이 너무 지금 어려워서 뭔가 트리거가 될 수 있나라는 생각에 여쭤본 거였는데요. 그래서 혹시 그래서 돈 많이 쓰면 될 줄 알고 갔더니 뭔가 계속 쏟아져서 들어왔다가 이제 괜찮을 법 하면은 유증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그럼, 되면 예. 좀 매운맛 볼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뒤에 어디서 있던 물량이 나 숨겨진 물량이 여기 있는데 하고 떡 나오던가 갑자기 잘 몰랐는데 시비가 갑자기 또 어디서 제3자가 나왔는데 이거 이쪽이다라고 나올 수도 있는 K 증시를 일단 만만히 보시는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래도 좋은 거 보자면서요 지금요. 네. 네, 이런 쪽에서 관심 있고 그래서 기업 가치를 상승시킬 방침을 찾아가면서 주주 가치 제고를 통해서 이렇게 푸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하반기에는 그래도 뭔가 좀 변화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또 기조들도 한번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시장 이야기를 좀 많이 놓친 것 같아서 다시 시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저희 어떤 걸 좀 살펴볼까요? 네, 미국.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마음의 김민수 소리가 대표님, 들리세요? 네. 김민수 대표님 자료를 좀 보면서 네. 시장 상황 정리하고 저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거는 됐고 네. 그 중에서 상승 업종, 하락 업종도 그냥 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오늘 초반에는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전부 엄청 빨간불이었는데 셌었는데, 네. 좀 아쉽더라고요. 네,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항 때는 그냥 한 번에 안 올려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냥 두룩 밀었고 상승 섹터 보게 되면 그래도 전쟁 때문에 영향을 받는 섹터들이 좀 나와요. 네. 오늘 해운주 강했고요. 거기다가 신재생 종목들도 강했는데 좀 비싼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유가 흔들리게 되면 언제든지 매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로봇 자동차는 이번 주 월요일날도 얘기 드렸죠. 갖고 계시라고 로봇 쪽. 예, 그게 아마 이게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이슈 나왔다가 빠지는 상황들이 아닐 겁니다. 올해 로봇 관련된 이슈 계속 나올 겁니다. 당장 오늘 내일이죠. 내일 테슬라 실적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네. 3세대 그 옵티머스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11월, 12월 정도로 본격 양산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걸맞는 그들이 원하는 거 관절, 네. 손 이런 쪽에서 그들이 원하는 쪽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은 계속 또 로봇 쪽들은 괜찮게 볼 텐데 오늘 마찬가지로 로봇 쪽들도 그렇게 빠지다가 오늘 툭 들어오니까 다 저항대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꼬리를 좀 내리죠. 그런데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원자력, 전력 설비 하도 많이 빠지니까 이런 건 그냥 돌아오긴 하는데 종가가 아쉽긴 하죠. 근데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관심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아까 보니까
시간외로 미국에서 장전에 G 보노바 네. 이거 실적 발표했습니다. 잘 나왔나요? 잘 나오긴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오긴 했는데 에비타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덜 나오다 보니까 4% 빠지더라고요. 근데 전력 설비 관련 기업이에요? 네, 가스터빈, 전력, 에너지 관련된 쪽인데 이 회사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풍력입니다. 풍력 갖고 계속 까먹고 있어요. 지금 6분기째가 5분기째. 근데 그게 이번에는 조금 더 반영을 더한 것 같더라고요. 아까 잠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가스터빈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하고 있고 아마 수주잔고 보게 되면 조정받지만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그것 때문에 또 데이터 센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어제 나왔던 실적 보세요. 그냥 쫙 나오는 거 보니까 그쪽은 이상이 없는데 그중에 하나 또 그런 것들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신재생이 예를 G 보노바 같은 회사들을 보게 되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희처럼 뭐 하반기에 정부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6배 이상 늘린다라고 하는데 이거 투자 제대로 잘못하다 보니까 효율이 안 좋습니다. 안 나오다 보니까 이 회사는 계속 고생하고 있는 한 부분의 섹터가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재생이 다 모든 걸 다 끝내려고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뭐 업체 같은 경우는 이게 회사가 바뀌어요. 뭐 조인트 벤처 만들면서 SK하고 바뀌는데 이거 2분기 적잖아요. 비용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도 주가 막 올라가요. 이것도 좀 그렇죠. 기대감 때문이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하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하락한 섹터는 소부장 근데 바이오 바이오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더 나빠지는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지금 몇 번째 반복이 되니까. 이사님께 좀 여쭤볼까요? 네. 바이오 안 그래도 눈에 띄는 섹터 네. 어떤 거 보셨는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사님. 곤란하신가요? 아니요, 바이오 뭐 다 아시잖아요. 뭐 때문에 저러는지. 네. 이제 사실 좀 우려했었던 회사고 한번 국내에서 실패 노이즈가 있었던 회사고.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네, 사실 그래서 좀 우려했거든요. 이제 한번 그런 게 경험이 있는 회사들이 꼭 보면은 또 뒤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았었기 네. 때문에 잘 될까 하는 부분에서 걱정했었던 회사고 그게 이제 또 시가총액이 작지 않기 때문에 네. 시장 전반에 충격을 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우려하기 시작하는 게 소위 이제 신약 개발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회사들 가운데서 이제 좀 검증이 좀 덜 됐다라고 생각되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글로벌 빅팜하고 에로를 뭐 체결한 게 없는데 어떤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던 네. 것들 많이 빠졌고 뭐 또 IR 노이즈 때문에 빠진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코스닥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는 지금 사실은 뭐 제 느낌엔 갈 때까지 간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기준선 하나가 이제 있어요. 그거는 좀 시장하고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바이오가 말하자면 프리미엄을 계속 받아왔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뭐 때문에 뭐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건 방송에서는 얘기는 안 했고 이제 제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건 SC 제형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글로벌하게 얘기하면은 제일 먼저 개발한 건 할로자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알테오젠이 특허 회피를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가지고 있고 시장을 지금 양분해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할로자임 시총 대비해서 알테오젠이 최대 2배가 넘게 높았었어요 시총.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좀 불편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특허 기간이 더 10년 더 연장 남아 있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할로자임이 뭐 완전히 영업을 접는 것도 아니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계속해서 그쪽에 대한 노이즈가 나오는 것도 있었던 데다가 기대했었던 로열티 관련해 가지고 마일스톤 관련해 가지고 5% 예상했던 게 뭐 2%라 해가지고 또 연초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총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시총 차이가 1조 이내로 줄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이제 1조라고 하면은 지금 알테오젠이 한 14조 내외니까 1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 내외 정도까지 줄어든 거는 어느 정도 가격대 온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전 지금부터는 알테오젠 주가가 저점을 확인을 해준다면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바이오 섹터들,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각각의 어떤 밸류를 좀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 판단되거나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싶은 것들은 좀 논외로 하고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는 네. 회사들 있잖아요.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부터는 좀 저점을 잡아갈 것 같다. 다만 이게 자생적으로 주가를 끌어당길 수 있는 수급 동의는 지금 없습니다. 이미 수급을 다 뺏겼어요. 코스피로. 네. 그리고 반도체는 바이오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소부장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뺏어 거의 모든 수급이 다 뺏겨가지고 그 시장 자체가 자생력이 없어요.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추세가 이어지려고 그러면 네. 결국 활성화 대책이 어떤 식이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추가 규제 방안들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리밸런싱 그 시간대를 좀 분산시킨다던가 이런 식의 보도들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좀 어디서 좀 기대를 해봐야 될까요? 시장의 수급이 안정이 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일단 코스닥에 대해서 지금 시장 인식이 중요한데요. 원래 코스닥 시장은 실적이 좋은 회사가 상장되는 게 아니에요. 실적은 없어도 미래 성장이 가능해 보이는 가능성에 베팅하는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보는 그러니까 시각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차피 숫자도 안 나오는 회사인데 네. 거래소 이거하고 비교하면 말이 돼? 이런 식으로 비교가 돼 버렸거든요. 네. 이 얘기는 지금 이 시장의 그 설립할 때 당시에 취지가 완전히 훼손이 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 방치해 놓고 알아서 살아봐 한다고 이게 살아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래서 정부가 어떻든 활성화 대책을 구체적으로 해서 네.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 또는 조금 조심해야 될 회사 네. 뭐 그런 게 나눠질 수 있잖아요. 그뭐 삼부리그 승강제랑 약간 비슷한 뭐 그런 게 네.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그 부분을 줘줘서 투자를 해볼 만한 회사들을 먼저 분리해 주는 게 좋다. 네. 그리고 이제 활성화 대책이라면 국민성장펀드 한동안 뭐 투자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네네. 또 연초에 나왔던 얘기지만은 연기금에다가 의무적으로 뭐 사게 한다 뭐 네, 투자 비율 뭐 상향 뭐 이렇게. 계속 팔기만 했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면은 연기금도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물이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는 뭐 지금 현재 저는 할로자임하고 알테오젠 시총을 비교해봤을 때는 얼추 메인 큰 회사들 중에서 바닥을 잡는 게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돌아서 가지고 바로 갈 거냐? 그럴 수급은 지금 안 잡힌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 시장 바닥은 잡았는데 이제 네. 또 돌릴 만한 재료들은 아직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알테오젠이 지금 할로자임하고 비슷해졌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부터 출발이야가 아니라 네. 프리미엄이 빠진 상태잖아요. 그럼 여기서 차별화가 되려면은 알테오젠 쪽에 뭐 큰 게 나와야 나온다든지 되는데. 네. 그게 없으면은 역시 여기서 바닥을 잡아줬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도 이제 바닥을 찾아가는 구간이 되는 거지 네. 돌아선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이번에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ETF 매매 동향을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종목 쪽으로 좀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미국 시장으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대표님? 야, 그 얘기는 어제 저희가 봤죠. 내용들을 봤는데 네. 한국 들어오서 못하겠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예, 한번 대표님도 조금 이동을 하셨습니까? 저는 항상 양발을 걸치고 계시는군요. 손흥민, 양발, 이러. 네. 근데 보면은 거기 똑같아요. 여기서 레버리지 서서 아이고 들어와서 못하겠다 그래서 미국 가서 레버리지 하면 또 망합니다. 근데 지금 거기가 그러고 있어요. 속슬 가서 매매하고 있고 코로 2배에서 안 되니까 3배로 승부 보겠다 이건가요? 두 배는 한국 시장 들었고 거기다 뭐 3배로 하겠다. 그런 얘기도 들어요. LP가 제대로 또 반응을 못 해준다. 음, 이거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일정 시간대 그리고 또 뭐 동시효과 때만 이런 것만 잘 해줘도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그거는 넘어가고. 네. 근데 그게 그럼 가서 사는 게 그게 맞는 걸까요? 그냥 맞는 걸까요? 미국 시장 한다고 하더라도 저 레버리지 사본 미국 시장 레버리지 잘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될 만한 종목 가지고 미국 시장도 바이앤홀드로 그냥 쭉 가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도 또 그렇게 이렇게 뭔가 주식을 하게 되면 레버리지로 해서 한번 크게 튕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원하시면은 그냥 옵션을 하세요. 진짜 옵션으로 해서 승부를 보겠다 싶어서 뭐 아니면 도로 하시든가 그러면 파생 공부를 좀 하셔서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일단 ETF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우리 PD님께서 열심히 뽑아주시는데 일단 이런 거 있죠. 그거 얘기하시는데 기관이나 외국인들을 잠깐 볼까요? 네. 외국인들이 보면은 지금 근데 기조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인버스 쪽들 줄이고 그것도 레버리지 쪽을 미국 팔고. 네. 미국 팔고 그러는데 이거 이렇게 단순하게 그러면 잠깐 보자 인버스를 줄였고 그 레버리지를 샀으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가겠네. 절대 외국인들 그렇게 투자 안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입장은 네. 이거랑 주식 그러니까 코스피 200 선물과 옵션과 주식 선물, 주식 옵션 다 같이 연관시켜서 매매합니다. 그 중에서 그게 해지하면서. 했지 그랬지 하면서 네. 내가 오른다고 했지 그랬지 막 하면서 했지 그랬지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또 거기서 또 고빈도 매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옮겼으니까 이게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는 선물 매수하다가 장 좀 끝내고 났더니 선물 매도로 바뀌었더라. 내일 빠지겠네. 막 이게
그냥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근데 주식 선물은 또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또 현상은 반대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은 선물은 매도를 했어도 주식 선물은 또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고 하게 되면 그것도 또 그냥 그대로 해석할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거를 알 수 있는 거는 글도 모릅니다. 포지션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가장 정확한 건 제가 알기로는 베이시스입니다. 그게 제일 정확해요. 근데 그거는 추적하는 게 선물하고 현물 차이죠. 네. 그게 이제 움직이면서 나오는 과정들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 오늘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반도체 탑10 레버리지 이런 쪽들이 좀 많죠. 근데 살짝 뭐 곧버스도 있다고 하더라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비중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무게가 많이 실려 있는 거는 그래도 그 탑10 그리고 또 코덱스 200이다 보니까 상승 쪽에 무게를 뒀다 ETF는 그렇게 보는데 저기 보면 다 이거 지주회사가 하나가 있네요. 지주회사 쪽이 왜 조금 이제 며칠 전에도 요게 잠깐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가 그 반도체 나스닥은 또 하는데 인버스는 또 2배는 또 매도를 했어요. 모르겠어요 이건요.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기관 쪽으로 보게 되면 기관은 그래도 상승에 좀 더 무게를 좀 포지션들이죠. 레버리지부터 쭉 다 들어오다 보니까 코스닥 150 레버리지까지 샀네요. 이런 쪽인데 개인 수급은 개인 수급이 제일 궁금한데. 그럼 앞으로 개만 볼까요? 저희는 뭐 한쪽만 함께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가다가 오늘 쭉 시작해서 쭉 밀으니까 아이고 내일 빠지나 보다. 곧버스로 들어갔습니다. 네, 가장 눈여겨 들어갔고 선물도 곧버스, 인버스 이쪽들이 좀 많네요. 나머지는 S&P 500은 그냥 이제 이거는 커버드 콜 뭐 배당 쪽이죠. 이런 것들은 그냥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냥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 빼고는 일단은 곧버스의 무게가 뒀다. 상대적으로 레버리 쪽은 더 다 팔았네요 오늘. 그러니까 내일 시장 빠질 것 같아. 여기 베팅한 거죠 개인들은. 근데 레버리지 팔고 곧버스 타는. 네. 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요즘에 개인들이 그래도 하루 당일은 또 맞추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 그런데 내일 또 만약에 시장에서 하락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또 싹 바뀝니다 또.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걸 가지고 시장을 분석하는 게 맞나 싶긴 합니다만 지금 수급은 개인들은 단타 치고 있습니다. 단타 하루하루마다. 네. 네, 이사님. 그 ETF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확인하더라도 지금 레버리지 상품 도입 이후로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잖아요. 금융위가 그래서 지난 16일에 대책을 내놨는데 시장이 별 반응도 없고 그래서 추가 대책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배수 조정안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 현상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레버리지 ETF 규제에 관련해 가지고 나왔던 내용은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네. 누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걸 만들었을까요? 그냥 업계 관계자들, 그 운용사 관계자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절충점을 찾는데 이 상품이 지금 굉장히 괜찮은 상품이잖아요. 네. 알아서 열심히 사고 팔고 하게 되고 변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고수익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최소화 조금 줄이는 건 목적으로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그쪽 그걸 좀 감안해서 보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이 3천만 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안 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딴 거 팔아가지고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 더 꼬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실제 시장 필드 시장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증거금 더 올려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전문 투자자만 할 수 있게끔 시장을 막아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근데 전문 투자자만 영역이 되는 게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지면은 이렇게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두세 달 지나가지고 다시 정고점 가더라도 레버리지 ETF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고점이 아니라 원금선에서 조금 수익 나거나 원금일 가능성도 높아요. 이런 변동폭에서는 계속 녹아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것도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사실은 접근성을 좀 그러니까 접근성을 좀 제한을 강화시켜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사실은 좀 제어해 주는 게 맞고 그리고 또 문제는 이 시장 자체가 웹도덕 선생이라고 해가지고 본체를 너무 뒤흔들잖아요. 그럼 이 변동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하나 더 하라 그러면 매매 횟수 제한하는 겁니다. 아 개인들 그 레버리지 ETF 매매 횟수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요즘 뭐 샀다 팔았다가 자유롭다 네. 보니까 하루에 10번이든 100번이든 네. 능력만 되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횟수를 갖다가 굉장히 좀 제한을 좀 둬버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저는요. 아,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진짜. 이거 상장 폐지하는 건 더 위험하고 사실은 네. 지금 네. 구조에서는. 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된 부분들은 좀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다라는 걸 알면은 그 변동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나?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내용 가지고는 솔직히 뭐 단기적으로는 어차피 지금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그 7월 초에 보였던 그런 변동폭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또 시장이 수습이 되고 난 뒤에 방향을 잡는데 또 비슷하게. 또 상황이 연출되게 되면 진짜로 시장 자체가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자닉스만 살 수 있는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다에는요 네. 고래만 사는 게 아니고 작은 멸치도 삽니다. 음, 모든 생물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지 시장이 건전해지거든요. 근데 이런 수급을 가지고 왜 우리나라가 유독 레버리지 ETF 가지고 이렇게 민감해 하느냐. 지금 미국의 2배 레버리지 3배짜리도 있고 한데 그게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니까. 얼마 많이 안 되죠. 돼요. 근데 우리는 60%짜리를 가지고 거기 주변에 있는 그 전자닉스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거의 70%, 75%가 되는 걸 가지고 거기에다 2배를 갖다 붙였기 때문에 이건 시장을 다 잡아먹는 거죠. 네, 쉽지가 않은 위험하다는 상황입니다.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조금 더 강화된 안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규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이사님의 네. 말씀이었습니다. 대표님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또 분위기를 쭉 보다 보니까 피해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부, 운용사 네. 수수료가 그렇게 들어오는데요. 세금이 그렇게 들어오는데요. 네, 할 생각이 없습니다. 원래 이거 이렇게 피해가 크게 되면 일단 거래 정지 잠깐 시켜놓고 뭐 어떤 변화가 됐었을 때 그걸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되는데 절대 안 합니다. 이게 다 이익이 있으니까 저희 녹아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다 그딴 식으로 그렇게만 되고 있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그냥 단일 30분마다 거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LP도 딱 맞춰주기 좋지 않습니까? 단일가로 매매하는 게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1.5배를 또 내린다면서요. 뭐 그 추진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죠. 말도 안 돼요 이거. 이거 수익자 총회 열고 거래소 규정 바꾸고 두 개 다 해야 되는데 시간 걸려요. 그 사이 다 녹아납니다. 그러면 그때 일단 거래 정지를 하든가 뭐 해서 좀 방안을 만들어 놔야죠. 근데 예, 수익자 총회가 쉬운 줄 아시. 그러면 전에 나 2배인 줄 알고 샀었는데 나 인정 못해. 그럼 전에 거래했던 사람들은 뭐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무튼 어렵습니다. 예, 괴물이 탄생해서 지금 저희가 녹아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런 장세 속에서 좀 대응을 해볼 만한 대응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말고도 다른 업종들 우리가 좀 봐도 되는 시간이 아닌가. 왜냐하면 반도체 이번에 주도로 시장이 빠지면서 괜히 피해를 본 주식들이 있잖아요. 펀더멘털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좀 섹터들 중에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 뭐 대표적으로 자료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JP모건에서 이제는 좀 전력 인프라 보자 이런 식의 자료를 좀 낸 것 같더라고요. 이거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JP모건이 한 3개월 전부터 네. 계속 병목 현상의 핵심 전력을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는데 그렇죠. 전력 인프라 쪽들을 얘기를 하는데 일단 잠깐 보시게 되면 시장 규모가 3년 연평균 82% 연평균인데 CAGR로 82%면은 그냥 펑펑펑 날아가는 거죠. 이런 쪽에서 이제 작년에 27억 달러, 160억 달러까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일 중요한 게 요게 바뀝니다. 800V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게 지금 이게 고전압, 그러니까 HVDC죠. 고전압 직류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어디가 쓰냐면은 엔비디아가 이제 세팅이 다 돼서 그쪽으로 가겠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새로운 게 폭발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 지금 원래 기존에 그 구리로 가던 것 때는 열도 발생하고 또 전력 손실도 나오다 보니까 그걸 바꿔서 SiC 기반 고체 면압기 SSD 요거 이제 막 국내 업체들 좀 연구해서 지금 막 성과 나오고 있는 쪽들이죠. 솔리드 스테이트 차단기 이런 쪽으로 고성능 반도체 집약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지금 변압기 송배전 전력 설비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걸 커버할 수 있는 고성능 반도체 PMIC도 폭발합니다. 앞으로 전력 반도체도 만만치 않게 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을 아마 이제 엔비디아가 800
볼트 쪽으로 확산시키기 시작하면서 장기적으로 고체 변압기 체제로 바꾼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런 쪽들이 새로운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장 소재 쪽들은 뭐가 바뀌냐면 SiC, 겐, SI가 탄화규소 뭐 이런 쪽들을 나오는 거죠. 이런 쪽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는 이게 단가도 ASP가 세네 배 증가된대요. 되게 높네요 단가가. 네. 그러면 지금부터 체크해야 될 건데 이게 보다 보니까 상당 부분은 팍스콘과 연결돼 있고 대만 쪽과 연결되는 회사들이 더 많습니다. 네. 국내 업체들도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좀 나올 거고 그리고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그 레거시 파운드리 하는 회사 있죠. 8인치, 12인치 하는 회사, 예, 뭐뭐 하이텍, 예, 이런 회사들도 이거 겐 쪽으로 준비가 다 됐어요. 2026년 올해 말부터 양산하려고 준비합니다. 그럼 이쪽들은 단가가 보시게 되면 세네 배가 높아요. 그럼 당연히 이쪽들도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력 인프라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전력 설비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력 반도체 이쪽들도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나온다라는 쪽에서 그쪽들도 같이 체크하면서 앞으로 이런 변화도 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쪽 보다 보니까 뭐 요즘에 뭐 통신 장비 쪽에서 했던 회사 뭐 RF 모트리얼즈나 이런 회사들까지 쭉 나오는데 잘 보시게 되면 또 그 장비 들어가는 장비 회사들도 같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초토화됐습니다. 완전 초토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이 혹시나 또 거기서 대만 업체들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게 또 부각받는다 그러면 국내에서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또 체크해보자. 전력 설비도 마찬가지고요. 네. 필요합니다. 이쪽도. 그런 쪽도 같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을 때 삼성닉스뿐만이 아니라 JP모건이 이렇게 리포트를 낸 이유가 있겠죠. 저희가 네. 종목들을 좀 공부해 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중요한 건요. 네, 사는데 안 갈 수 있습니다. 사는데 기다려야 된다. 사자마자 바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또 그럼 안 사요. 네. 요즘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샀는데 안 빠져. 아유 손절. 네. 그리고 또 레버리지 말씀은 살까. 아니잖아요. 네. 예? 손절하라는 말씀은 아니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의 빈집 공동화 거의 폐가 완전히 전설의 고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들 네. 이런 쪽에서 그래도 뭐가 이럴 때 이제 완전히 썰렁한데 거기서 훅 불면 또 휙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섹터든 이런 쪽도 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시장 초반에 좀 흐름을 보니까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로봇 그렇죠. 관련 로봇주 주들 좋았죠. 네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뭔가 이슈가 있나 공통점을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현대 로템이 합작해서 로봇계를 전투용 로봇계를 만들었다고 하던데 이게 좀 시판이 되는 거예요? 이사님께 좀 여쭤볼까요? 이건 군에다가 1,000대 납품한다고 일단 얘기가 나와요. 하반기예요. 뭐 기간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1,000대라고 하는데 그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막 엄청난 거는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유의미한 숫자는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거 전에 삼성전자가 어저께 휴머노이드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 대표이사 직속으로 그 사업 투자실을 하나 만들어서 R&D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략 조직 이런 것들을 일원화시킨다. 그러면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이제 전략기획 쪽 임원을 하셨던 분을 영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그룹 내에 밸류체인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비전이나 센서나 MLCC 같은 건 삼성전기 뭐 배터리 전고체 쪽으로 해서는 SDI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라고 얘기가 어저께 발표가 났어요. 네. 근데 어제는 사실은 반응을 안 했던 사실 거예요. 별로 반응을 세게 하진 않았어요. 제가 그거 나온 거 보고 바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을 딱 봤는데 네. 물론 마이너스 뭐 밑에 있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플러스 2%인데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가? 그러고 이제 저는 다른 휴머노이드 쪽 네. 옆에 H자 들어가는 그룹 쪽에 있는 거를 조금 더 사자. 네.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갔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오늘 또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올랐던 거는 이제 휴머노이드 쪽 이슈보다는 이게 되게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휴머노이드 쪽 관련해 가지고는 뭐 미중에 비해 가지고 사실 비교 자체가 안 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 회사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제 아틀라스 구매하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사실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우리나라 국적의 휴머노이드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만 했지 사실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는 게 이제 보스턴 다이너믹스에서 전략기획 담당했던 양반을 이제 스카우트 해왔고 그 주요 부품 그 만드는 거 관련해서도 핵심 인사들 다 이제 스카우트 해오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그러고 가시성을 이전보다 좀 확보해 네. 가니까 시장이 프리미엄을 그걸 주려고 보니까 갑자기 시장에서 이렇게 되면 뭔가 되겠는데 해가지고 뭐 휴머노이드 관련된 업체라고 이제 얘기했었던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또 LG 그룹도 오늘 보면 주가가 네. 전자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 있다. 그리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AI 사이클이 큰 충격만 받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쪽에 대한 관심은 좀 커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제가 저 장부를 하나 정리한 거를 네. 붙였는데 없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여기만 보세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할까요? 여기 보이나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여기에 될것 같습니다. 이게 현대차가 올 하반기에 아. 주요 일정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실적 발표, CEO 인베스터 데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알맥 가동 관련해 가지고 네. 이게 이제 8월 말 9월 초 얘기가 지금 되고 있죠. 네. 트레이닝 센터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추가 펀딩 가능성에 대한 네. 얘기들. 그거 이제 붙어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신차 말고 지금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는 그 SDV 전동차 관련해서 페이스카 이제 실도로 네네. 이제 주행 시작되는 시점이 또 역시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고 모셔널이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자율주행 4 레벨 4 단계 시범 운행 실시 역시 이제 올 하반기 중에 있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건 네. 프리 IPO 이제 관련해 가지고 그것도 올해 예정. 프리 IPO 네. 예, 그게 22년 이제 하반기쯤에 있을 거다. 왜냐하면 27년 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일정이 하나씩 다 구체화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볼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앞서 대표님 옵티머스 관련해서 테슬라 이슈들도 네. 역시 또 존재하고 있는 게 있고. 재료 잠재적인 그 상방 촉매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보면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은 공백 기간인데 어닝까지는 안 좋은 거 다 알잖아요. 이제 이거 지나면서부터는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이제 하반기 장이 저 개인적으로는 반도체만으로 가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 차원에서도 아까 밸류체인이 나오지만 네. 여기하고 이제 협력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뭐 오늘도 보면 상한가 들어가는 회사 하나는 액추에이터 관련돼 가지고 감속기 관련해 가지고 관련돼 있는 회사가 오늘 하나 뭐 들어간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좀 구체화되는 회사들과 연동되는 회사들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 그러면 현대차는 주로 자동차 부품 쪽에서 같이 하는 회사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그쪽 관련돼 있는 회사들.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리스트업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도 한 말씀 주시죠. 네. 자, 오늘 다 했어요. 액추에이터 로봇- 하면 우리 대표님이시니까. 예? 로봇 춤추라고요? 예. 네. 근데 보니까 저 20일까지 수출 동향 보니까 우리나라 액추에이터가 83%가 증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실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쪽에서 그 추정되는 회사 하나가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한 23% 올라간 SPG 이런 회사들이 쭉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로봇 하게 되면 네. 단순하게 그냥 성장주야 이렇게 해서 그 뭐 금리 따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그거는 이제 매매 못 하실 겁니다. 그냥 하나의 섹터를 잃어버리는 쪽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들은 구체화되는 흐름에 따라서 주가는 기대감 소멸했다가 또 채웠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바라보시되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AI가 지금 생성형 AI 들어왔죠. 그리고 지금 열심히 지금 하는 게 저희 AI 에이전트. 요즘 보니까 저 오픈 AI 쪽에서 코덱스 아시죠? AI 에이전트로 그 우리 코덱스 그거 말고 CODEX입니다. 네. 이게 그들이 얘기하는 이제 AI 에이전트를 시도하면서 이제 막 토큰 쪽 막 푸시하고 있는 이런 쪽들이거든요. 이게 합치게 되면 1,000만 건이 넘었습니다 벌써. 네,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3단계 마지막 단계 피지컬 AI예요. 그게 엔비디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완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 완성의 최첨단이 피지컬 AI인데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AI가 탑재가 돼서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 로봇이 떡 들어가서 이거 가발 아닙니다. 예. 떡 들어가서 그 다음에 성과 나오기 시작하는 건 그게 최종적이거든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런 쪽이라고 되면 언제 어떻게든 간에 최종적으로 AI가 담겨서 움직일 수 있는 이 상황들을 맞춰봤을 때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겠고 모든 것들이 다 확인되는 과정들로 나오게 되면 결국엔 그게
핵심이겠죠. 그러면은 지금 뭐 당장 실적이 어쩌고저쩌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추적하셔야 됩니다. 추적들을 해서 결국에는 성과 날 때는 나중에 가게 되면 그게 아 이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왔구나라고 보실 것 같은데 그걸 주가 연결시킨다. 네. 매매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기대감 쭉 빠지면 쫙 빠졌다가 실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스토리와 함께 같이 나오는 성장에 대한 구체화된 얘기들이다 보니까 그럼 그때 또 다시 또 들어온다 그러면 또 언제 그랬는지 쫙 올라오고 이런 과정들로 한번 보시면서 예 여전히 주도 섹터 중에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고 추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피지컬 AI가 움직이는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혹시 미국판 젠슨왕 회동 이거를 좀 보시는지 이사님 연관이 좀 있습니까? 이제 약발이 좀 약해졌을까요? 예, 지금은 젠슨왕 와가지고 한 게 뭐 있어요? 삼겹살 먹고 789 간 거밖에 더 있어요? 사실 기대감만 잔뜩 네. 했었지.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보셔야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스턴 다이내믹스 추가 펀딩, 프리 IPO라든지 이런 걸 통했을 때 분명히 빅테크 참여 의사를 밝혔다라는 게 기사상으로 나온 거는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이게 거기서 바로 나올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뭐 의미가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양치기 소년도 늑대가 왔다 두 번 할 때까지는 그래도 먹혔는데 세 이미 번째. 두 번 했잖아요 지금. 작년에 한 번 와서 하고 네. 이번에 한 번 와서 작년에 치킨 먹고 올해는 삼겹살 먹고 네. 미국에서 간 거 말고. 햄버거 먹을까요? 뭐 햄버거를 먹을지 뭘 먹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거를 바로 그냥 시장에서 반응할 거다라고 기대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은 왜 웃으셨을까요? 제가 이사님께 드린 질문에. 이번에 오시면 족발 드시겠죠? 배고파. 예. 미국에서 만납니다. 네. 미국에도 족발이 캘리포니아 쪽에서 만납니다. LA에 족발 맛있게 하는 데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 그냥 뭐 드릴 얘기는 없고요. 대표님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보는 게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 실적이잖아요. 내일 그 실적 보고 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뭐 또 오늘 계속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이긴 하겠지만 네. 뭐 우리 이사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은 해요. 그냥 계속 갈 겁니다. 근데 미세하게 본다고 하게 되면 KPX가 아마 450억 정도? 예. 그대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보다는 업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다가 가이던스가 변동폭이 크면 안 됩니다. 네. 변동폭을 이렇게 크지 않게 떡 올려놓게 되면 내일 반도체 또 가겠죠. 네, 근데 가다가 또 의심이 많다 보니까 쭉 가다가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근데 그거는 그래 오케이 한 개 넘어갔어. 자 다음에 볼까? 아마존 예 네. 아마 계속 대기하고 있잖아요 줄줄이. 네. 예 아마 존일 거야. 그러면서 나오는 것들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끊는데 그 끝날 무렵에 반도체 주가가 어디 가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샌디스크나 뭐 아니면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어느 자리에 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 끝나고 나서 그럼 잘 넘어갔는데 그럼 이상 없지 오케이 고라고 해야 이제 그 다음부터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이벤트인데 너무 막 이렇게 아침부터 막 빨리 일어나서 알람 맞춰놓고 와서 뭐 봐야 돼 이럴 필요도 없고요. 그냥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